피곤하고 힘든 게 뭐냐면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지런해요. 진짜 성관계든 사랑이든 경제적이든 그냥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상간녀가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자가 택시를 탔어요. 네, 지금 저거 이 남편 못 찾고 있어요. 큰 고개 오버리 가는 쪽 좌회전 방향인데 네. 상간녀 나왔나요? 아, 네. 착수금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걸로 하면 그 돈도 추가하고 싶거든요. 재혼 계획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엄마 가지 말래. 우리 폰?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열하시다가 토하신 거 생각나요. 그런 분들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이 폭행당한 사진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거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눈에 띄는 모임. 아, 그거 런닝. 저희 저번에 했던 불륜 사건 중에 아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아, 여기 삼성법인 JBK 대표 탐정 백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탐정을 하시기에는 좀 네. 왜소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몸이 더 가벼워야 일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출연 결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섭외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피디님 철학과 이제 제가 조금 맞는 것 같고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네. 얘기로 탐정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전에는 중고차 상사를 12년 정도 했거든요. 경기가 안 좋고 매출도 들쑥날쑥하고 다른 일을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 니는 진짜 흥신소를 해봐라 막 이런 우스갯소리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 같아요. 탐정이 여자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요즘 이렇게 탐정 업무에 여성분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세요? 퇴근이라는 게 잘 없으니까 이 워라벨은 사실 없어요. 네, 그거 남녀노소 다 힘든 것 같아요. 사무실 소개 좀 해주세요. 요 자리는 우리 직원들, 여기가 상담실이거든요. 되게 프라이빗하죠. 네네. 또 어떤 분은 뱅하다고 해가지고 사채업자 사무실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끔하고 편안한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 지금은 현장에 다 나가 있어요. 옛날에 첫사랑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의뢰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의뢰 많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좀 걸러서 좀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을 찾는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찾아드리는데 그쪽에 먼저 의사도 물어보고 여기서 괜찮다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시켜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의뢰하는 목적이 증거 수집 또는 뭐 단순 확인차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확인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현장에 투입되는 진짜 의뢰는 보통 증거 수집이 많죠. 뭐 불륜 같은 경우에는 부부 문제다 보니까 근데 확인을 하면은 잘 못 살거든요. 흥분을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를 견딜 수 없을 바에는 확인을 하시지 말아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오셔라. 다시 와요. 네. 돌려보내시는 뭐 대표님만의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법원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된 건데 너무 배우자가 밉지만 다시 한번 또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또 문득 한 번씩 들거든요. 근데 단순 내가 너무 홧김에 막 괜히 돈만 날릴 수도 있으니까 부부들끼리 뭐 이뤄놓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 뭐 아이도 있을 것이고 부부 관계 회복을 권유를 먼저 해드리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시면은 다시 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의뢰하시는 분들의 가장 많은 연령대가 불륜을 이제 예를 드는 건데 40대가 많은 이유는 성관계 문제가 아닌가. 관계가 조금 더 소홀해지고 권태기를 그냥 잘 지나가면 괜찮은데 다른 이성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보세요? 바꿨죠? 일단 지금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불륜 현장이 저희가 지금 한 군데가 잡혀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대기 중이거든요. 의뢰인분은 여자분이시고 남편분 외도를 이제 확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따라가도 될까요? 촬영만 좀 조심히 해주셨으면. 제가 아는 탐정의 이미지는 출동할 때 정장을 입고 일해 나가는 이미지인데 어떤 잠복을 할지 모르니까 튀지 않는 색깔로. 원래 화장도 안 하거든요. 오늘 뭐 촬영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화장을 한 거고. 긴장되지 않으세요? 긴장도 많이 되고 일단 저 피디님은 아까 전에 계속 물도 드시고 하셨는데 저 물 안 먹었잖아요. 왜 물 안 드세요? 화장실 못 가니까. 화장실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 저 오늘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물 괜히 먹었네. 네. 진짜 언제 나와서 언제 만날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무한 대기. 피곤하고 힘든 게 뭐냐면 바람 피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부지런해요. 진짜. 그래가지고 현장을 하고 나면은 저도 막 정신이 몽롱하고 다크서클 이만히 내려와 있고 한 새벽 2시, 3시까지 술을 먹고 3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7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나갔다 카대요 벌써? 그럼 4시간밖에 안 잔 거잖아요. 도파민이 터지나 봐요. 그래서 덜 피곤한가 봐요. 우리 왜 사랑하면 좀 덜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증거를 보여줬을 때 남녀 의뢰인들의 반응이 좀 어때요? 남자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가정에 진짜 충실한 사람들 많이 울어요. 진짜. 와 진짜 아내분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용서하고 살겠구나. 용서하고 삽니다. 진짜. 여자 의뢰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자기가 돈을 벌고 있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시는데 자기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용서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하러 오셨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느냐 제가 물어봐요. 괜히 그 상간녀한테 소장 날리고 남편이 또 막 와이프한테 와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기 와이프 무시하고 사는 남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추후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의외로 남자가 그렇게 노발대발 안 하네요. 모든 사람을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자분이 바람피는 그 가정을 보면요 여자가 남자를 잡고 살죠.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바람은 왜 핀다고 생각하세요? 성관계든 사랑이든 경제적이든 그냥 만족감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내가 뭐 오늘 또 속였다 잘 속였다 뭐 이런 스릴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계속 피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용서하고 산다고 해도 저는 안 잊혀질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러면 진짜 자기 속 다 갉아먹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배우자의 어떤 점이 의심스러워서 의뢰를 하러 오세요? 블랙박스라든지 문자라든지 예측을 하시고 이제 오시거든요. 상간자가 특정되어 있진 않고 의처증, 의부증이 심해서 의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의처증으로 의뢰하신 분들 있었어요. 중독처럼 계속 이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병이라고는 말씀 못 드렸지만은 돈을 왜 이런 데 나가 버리시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설득은 해본 적은 있죠. 그만하자고 하니까 다른 탐정사무소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직원끼리 어떤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네. 오늘이 3일째라고 했잖아요. 의뢰인 남편 쪽에도 지금 사람이 붙어 있거든요. 지금 상간녀가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온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자가 택시를 탔어요. 차량이고요. 흰색입니다. 네, 지금 신호 받았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한 차가 계속 고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차마다 막 바꾸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저 포함해서 지금 3대 가고 있어요. 네, 저 남자 쪽하고 좀 통화 좀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네, 팀장님. 여자분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저 남편분 쫓고 있어요. 큰 고개 오거리 가는 쪽 좌회전 방향인데 네. 상간녀 나왔나요? 네, 나와서 지금 택시 타고 이동 중이에요. 이틀 전에 만났던 그 커피숍 또 갈 것 같은데. 특이사항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대낮에 강크게 커피숍에서 만나셔요? 이틀 전에 또 만났기 때문에. 보통 낮에 많이 만나거든요. 그럼 보통 만나면 몇 시간 정도 만나요? 짧게 만나요. 그 모텔 대실 시간 정도. 둘이 만나면 제일 처음 하는 스킨십이 어떤 거예요? 손 잡는 거. 이제 술을 한 잔 드시면서 네. 호흡도 하고, 많이 만지기도 하고. 잠깐만요. 이 차 선팅대가 있습니까? 네네. 상간녀가 탔다 했잖아요. 네, 탔고 우리 직원이 또 밖에 한 명 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바로 쫓으시려고. 저랑 네. 주차해놓고 인터뷰했잖아요. 근데 그게 보입니까? 네. 미행을 했는데 네. 바람을 안 피워요. 네. 그러면 비용을 안 주거나 뭐 이런저런 터집 잡는 의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너무 간절해서 하는데 뭐 막상 뭔가가 안 났어. 자기가 돈 주기가 억울하거든요. 그런 말을 왈가왈부를 하기 싫어가지고 모든 거를 다 고지를 드리고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다. 3불째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하는 데까지 보통 기간이 며칠 정도 걸리는 편이세요? 5일 안에는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커플을 미행했는데 먼 지역으로 1박 2일 갔다. 어떻게 거기 가서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네. 착수금을 먼저 받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걸로 하면은 그 돈도 추가하고 싶거든요. 하면은 또 의뢰인 입장에서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어가지고 돈 관계는 깔끔하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여기 지금 주차하셨고 네. 그럼 다른 일행은 없거든요. 혼자 계시거든요. 그럼 오늘 만날 수도 있겠네. 대표님 느낌상으로는 오늘 뭔가 증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어떤 현장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여자분이 남편분이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다고 상간녀도 이제 아는 여자라 하더라고요. 상간녀 쪽에도 붙어 있었고 남편 쪽에도 지금 사람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밖에서 하이몰 시키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에서. 차에서? 네. 와.
제가 보니까 탐정도 절대 자면 안 되는 집 같아요. 아, 대기하면서도요? 예. 그렇죠. 오늘 대상자는 나이가 하고 직업이 어떻게 돼요? 나이대는 30대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을 따라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특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무조건 소송이 안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 증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네네. 지금 저분인 거예요? 네. 근데 하루에 보통 상담 전화가 몇 건 정도 와요? 한 10통 이내에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 회사 기준으로 이 의뢰를 하려면 비용이 얼마 정도 해요? 일단 하루에 80만 원에서 제가 많게는 150만 원까지 받거든요. 5일 기준으로 보통 500만 원. 일주일 하시면 뭐 600만 원. 80에서 150의 그 갭은 무슨 차이인 거예요? 거리랑은 상관없어요. 대상자의 경계도. 어떤 경우냐면 바람 피는 사람 엄청 조심히 필 거 아니에요. 저희도 일하기가 힘들거든요. 상간 소송 중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경계도가 진짜 미친 듯이 높은 거죠.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뭐 2-3시간 빼고는 뭐 현장에 다 붙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제 블로그 뭐 광고 나갈 때도 꼭 써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하셔라. 증거 수집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딸이랑 전화 한 통만 해도 돼요? 네. 방금 끝났어. 아 알았어. 고모빵 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애기는 누가 육아를 해요? 학교에서 방과후하고 학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또 제가 남동생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있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갑니다. 뭐 전화도 안 받아주면은 또 제가 불안하니까 나중에 자리도 잡아야 되고 보고 있어야 되고. 근데 실례지만 네. 대표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 맞아가지고 많이 싸우면서 부부관계가 많이 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서로 그냥 각자 가는 길을 낫겠다 합의하에 이혼했습니다. 그럼 우리 흔히 말하는 로또 같은 관계? 그게 뭐예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럼 혼자서 육아하시면서 탐정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제가 이제 일단 요 회사의 대표니까 제가 좀 스케줄 조정할 수 있고 육아를 하면서 담당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아직까지 젊으신데 재혼 계획 없으세요? 네, 없어요. 엄마가 하지 말래. 이혼이 요즘은 또 흠이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해봤고 애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의뢰인들한테는 또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재혼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요? 왜냐면 저는 외도 문제로 이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부부로서 살아보니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근데 그거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나왔거든요. 그럼 누구 대낮에 저렇게 대놓고 당기는데? 여기가 불륜의 메카입니다. 또 모텔 그 주차장 가보면 꽉 차 있어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밥 먹고 커피 먹고 모텔 가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랬잖아요. 그 네. 아까 왜 바람을 피는 것 같냐. 성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 보통 저렇게 들어가면 몇 분 만에 나와요? 몇 분이 아니고 몇 시간이죠? 우리 본? 안 보여요. 근데 지금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른 현장으로 또 한번 이동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탐정업체가 특정인을 미행한다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나요? 미행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협이 되면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 예. 그 순간에도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피디님 오늘 좀 음성 오셨던 거예요. 왜요? 원래는 불륜 현장이 어떠냐면 무한 대기입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호텔 들어가는 장면으로는 그냥 완전 사견 종결이네요. 네네. 근데 의뢰인 입장에서 조금 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구사항은 받아들일게요. 그 증거 자료를 보냈을 때 기억나는 반응. 오열하시다가 토하신 거 생각나요. 그런 분들 대부분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살아요. 용서하고 사시더라고요. 부부 일은 부부만 안다라는 말 있잖아요. 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상가소송은 하시고 이혼은 안 하시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다 되어 있어요. 구속영장이 떨어졌다가 반환이 됐다가 이 남자의 소재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피해자인 여성분께서 이 남자를 좀 찾아달라고 한 약 5개월 정도 찾았거든요. 저번 주에 찾았는데 소재지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의뢰인을 불러가지고 남자애는 여기 있으니까 바로 신고해가지고 이제 체포되게끔 이제 의뢰를 하신 건데 또 도망을 가고 또 자기를 또 혹시 찾아올까봐 주기적으로 계속 가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이제 신고도 피해자분께서 직접 하시는 거니까
이걸 지금 5개월 동안 따라다녔다 했잖아요. 네, 저도 진짜 꼭 어디에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기 폭행당한 사진이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거 보니까 처참하더라고요, 진짜. 의뢰인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외로 맞고 사는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아, 요즘도 그래요? 네, 많아요. 제가 안 해준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막 욕을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남자였다면은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 대표적인 모임이 있잖아요. 골프, 뭐 산악회, 뭐 배드민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눈에 띄는 모임. 아, 그거 런닝. 저희 저번에 했던 불륜 사건 중에 그 남편분이 거기서 보니까 바람이 났더라고요. 달리기를 하고 나서 한 잔 먹으러 가는 거죠. 저녁에 런닝 많이 하거든요. 한 5km, 10km 뛰고 거기는 차가 이렇게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사건 의뢰하는 분이 남자, 여자 어느 쪽이 더 많아요? 남자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살만해서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아, 결핍도 있겠죠. 바람 필 시간도 있고 돈도 좀 있고 하니까 바람이 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만족을 좀 못 느끼는 거겠죠. 불륜 현장은 무조건 모텔이 나오니까. 아, 바람도 외모가 좀 돼야 핀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얼굴로 바람이 났지? 정도가 많거든요. 네. 반대로 여자가 경제력이 좀 좋은 경우도 있어요. 많죠. 바람 나죠. 경제력이 어느 한쪽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자기 배우자한테 갑질을 하시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신혼부부도 바람을 핍니까? 네. 진짜입니까? 이 배우자랑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교제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 정도까지 차니까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혼이 결국은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권태기네요. 맞죠. 주로 남녀 직업군이 좀 어떻게 되는 편이세요? 프리랜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업하시는 분들, 아, 자영업하시는 분들. 우리 한때 제일 유명했던 노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네. 진짜 그런 커플이 있습니까? 있어요. 부부 모임. 거기에 같이 나왔던 여자분하고 이렇게 친해지게 되면서 이제 이 남편은 또 배제하고 또 다른 남편하고 뭐 이렇게 뭐 서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안에서 아무튼 짝을 바꿔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람이 났다. 그 불륜은 진짜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막 만나더라고요. 여자분이 전화가 오셨는데 자기 여동생이랑 남편하고 어쨌든 자기한테 너무 망신이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게 의뢰로는 이어지진 않았었어요. 아까 말했던 그 데이터 폭력? 네, 맞아요. 아, 지금 저희 직원분이 대기하고 있는 거. 출근하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현장 철수합니다. 만약 그 순간이 오면 네. 그 피해자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떨리네요. 찾았다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막 미친 듯이 터질 것 같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진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추적 시간이 길어도 꼭 잡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즘 이런 불륜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자불륜. 있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사건인데 그 와이프 외도였거든요. 근데 한 명은 누군지 알겠는데 한 명은 누군지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거 2주 정도 걸렸어요. 한 명으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변태일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남편분의 바람 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 상간녀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더라고요. 확인을 시켜드렸어요, 의뢰인한테. 그거를 남편분한테 말을 했나 봐요. 상간녀가 이 말고도 다른 남자 또 만난다 하니까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호빠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까? 네. 남편이 못났나? 네. 그리고 여자분이 예쁘더라고요. 더 어린 남자라. 그분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럼 저 커플은 진짜 사랑한다 이렇게 느낌 받으세요? 여자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여자는 불륜을 하면서 좀 마음을 다 주시는 것 같고 남자분은 성관계가 목적인 것 같고. 차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여기 지금 직장이 요 근처에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는 거 보고 네. 대기 중입니다. 지금 집에 있네, 맞죠? 네네, 집에 올라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금방 제가 편의점 가서 커피 한 잔 사가고 왔는데 갑자기 왜 또 이동하세요? 그 대상자가 아마 출근하지 싶어요. 그럼 그거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려고. 지금 출근 바로 하셔가지고 작업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철수해도 되겠습니다. 영상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게 공유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지금 차에만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탐정무의 가장 힘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사실 밥을 잘 못 먹어요. 너무너무 긴장이 많이 되고 네. 먹으면 또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네. 우리 남자 직원들은 뭐 아무 때나 싸버리면 끝인데 물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저는 그래요.
여성 탐정의 장점은 화장을 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고 또 옷을 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으니까 변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노출의 위험성이 적다는 거, 여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경계도가 그만큼 없다는 점, 도보 현장 되게 유리하고요. 탐정으로서의 제일 큰 장점 아닐까요? 단점은 제가 오히려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그런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따라당기는데 실제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기준으로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출이 한 달에 6천, 7천 정도 나오거든요. 순수익이 대표한테 떨어지는 게 한 20% 정도? 가장 금액이 컸던 사건은 얼마 정도 했었습니까? 2천만 원. 혼전조사였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오기보다는 부모님이 많이 오세요. 요즘에 워낙 사기 결혼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따님이 회사에서 이제 외국 회사에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외국에 계신데 외국에서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명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또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당연히 뭔가 꺼림칙한 게 있으니까 저희를 찾아오신 거겠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어디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자기는 또 되게 잘 산다고 또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잘 사는 편도 아니었고 의뢰인 분들은 되게 엄청 잘 사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자기 예상과 맞아떨어지니까 결혼을 못 시키겠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재미있었던 사건은 문자로 왔어요. 20몇 살인데 이 처녀성을 팔고 싶다. 자산가를 좀 연결시켜달라. 저 답장을 했죠. 사진 좀 주세요. 사진은 못 드립니다. 이불로 그러신 거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정신적으로 병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았어요. 탐정일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은 언제예요? 이 비용 자체가 이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증거 수집이 정말 완료가 될 때마다 우리 의뢰인들이 만족하실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탐정업에 가장 적합한 성격이 있다면 어떤 성격일까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고 좀 무던하게 끝까지 끈기 있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이 탐정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뭐 교육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문을 구하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혹시 이 탐정 일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냉정한 조언을 한 말씀 부탁합니다. 의뢰인분이 우리한테 전화 오게끔 하기까지가 그것도 참 힘들어요. 내가 홍보에는 이 정도는 자신 있다. 이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코 돈을 보고 접근하시면 이 일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촬영해 보시니까 어때요? 급박하게 쫓아야 되는데 막 전화도 오고 막 촬영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편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탐정으로서 개인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이제 문제없이 탐정법인 JBK가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분류는 물론이고요. 증거 찾기, 사람 찾기, 차량 찾기 JBK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이제 일도 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의 비밀 보장은 100%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군대로 화이팅! 탐정법인 JBK 화이팅!